네,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이제 넉 달 앞으로 다가온 내년 대선. 여야 각 정당 후보들의 움직임도 더욱 빨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이 원팀 선대위 구성에 속도를 내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후보 선출 닷새를 앞두고 경선 후보 간 공방이 치열합니다. 여기에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도 내일 출마 선언을 예고했습니다. 전국 움직임 자세히 정리하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먼저 국민의힘 경선 소식부터 짚어보겠습니다. 10차례에 걸친 TV 토론 대장정이 오늘 저녁 이제 마무리되잖아요. 오늘 TV 토론은 어떻게 전망하세요? 더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 같습니까? 저는 아름답게 마무리될 것으로 아름답게 생각합니다. 마무리될 것 같다. 예. 오전에 당 선거관리위원장인 정홍원 위원장이 예. 좀 권고성 메시지를 좀 보냈어요. 각 후보들한테 좀 더 품위 있게 합시다 이렇게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마무리되는 시점이라서 그 동안에 했던 여러 가지 불편했던 이런 공격들은 아마 자제하고 예. 정책 위주의 어필하고 그다음에 뭐 덕담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저는 덕담까지. 개인적으로 예. 왜냐하면 당원들이 불편해하는 모습보다는 마지막은 좀 뭐 선호도를 높이려는 측면에서 네. 그렇게 마무리하지 않을까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그 TV 토론이 실제로 이번 그 경선 성적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저는 미쳤다고 봅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왜냐하면 이제 TV 토론의 내용도 중요하고요. 또는 그 각 후보가 TV 토론에 임하는 태도, 자세 등도,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떤 분 그렇게 또 말씀하시더라고요. 카메라가 그러니까 본인이 말할 순서가 아닐 때 비춰지는 모습, 이 모습도 중요하다. 예. 그래서 유권자분들은 본인이 부지불식간에 대화 내용, 그러니까 토론의 내용도 상당한 관심을 기울이지만 그런 모습들, 불현듯 나오는 이런 모습들에서 본인만이 갖고 그렇죠. 있는 기준을 예. 적용시켜서 판단을 한다. 따라서 각 네 분의 후보의 캐릭터가 굉장히 다 독특하시기 때문에 예.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의 경우에는 사실은 다른 후보가 그렇게 했으면 실수라고 할 것을 본인은 잘 넘어가시는 이런 임기응변에 강하시고, 예. 유승민 후보는 또 각종 정책에 대해서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시고, 원희룡 후보도 특정 주제에 대해서 파고드는 이런 또 모습도 보여주고, 윤석열 후보의 경우에는 다들 토론을 좀 잘 못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했는데 그 예상에 비해서 조금 더 잘하시고 하기 때문에 예. 이 각 후보에 대한 그 평가를 어떻게 할지가 저도 사실 궁금합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사실은 이 토론회 보면서 질문 답변 잘하는 것 이것도 봅니다만 혹시 남의 주장을 듣는 태도 이런 것도 다 이 유권자분들이 보고 계실 겁니다. 여권에서 봤을 때는요, 국민의힘 이 야권 주자들 토론해 보면서 누가 제일 잘했고 누가 제일 못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일단 제일 관심사는 예. 윤석열 후보가 토론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고, 그랬군요. 예, 다른 후보들 또 예. 관록 있는 정치인들의 공격을 어떻게 잘 막아낼 것이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생각보다는 선방하셨죠. 그러니까 당초에는 뭐 정책이나 이런 부분도 실제 정치를 시작한 기간이 짧으셨고, 예. 정책적인 면도 있지만 정치적 언어에 아직 낯설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얼마나 극복해 낼까에 대해서 뭐 이제 그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봤는데 생각보단 잘하셨죠. 예. 이제 다만 이 내용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준비가 여전히 좀 부족하다는 느낌은 받았지만 적어도 토론 전략상에서는 꽤 잘 준비가 돼 있더라. 예를 들면 홍준표 후보가 윤리적 문제를 지적을 하면 바로 홍준표 후보의 윤리적 문제를 대받아침으로써 결과적으로는 동등하게 평가받게 하는 내용의 어떤 토론 전략을 계속 구사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면에서 보면 이 토론에서 윤석열 후보는 얼마나 이게 이제 감점 요인이 되느냐 이런 부분을 관심 있게 봤는데 적어도 지지율이 토론회 때문에 떨어지지는 않았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토론을 나름대로 뭐 잘 하신 편에 속했는데 4명을 놓고 객관적으로 토론 실력을 평가해 보면 그 중에는 뭐 그래도 토론은 제일 못하시긴 못하셨죠. 윤석열 후보. 알겠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후보는 어떻게 보셨어요? 홍준표 후보 5년 전에도 4년 전에도 출마를 했잖아요. 그때와 지금을 비교하면 어떤 점이 좀 달라졌다고 보십니까? 사이다 홍준표 예. 이것을 기대하시고는 분들이 많았고 저도 이제 그런 측면으로 토론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하실 거로 봤거든요. 예.
근데 그런 측면이 계속 토론에 반복되면서 보이지 않으셔서 네. 전과 좀 달라졌다. 아. 아무래도 이제 이게 연세도 드시고 정치 경력이 이제 되면서 여러 가지로 좀 본인의 한계가 느껴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토론 전략적으로 보면 그게 본인에게 그 지금 제기되고 있던 여러 가지 문제라든가 좀 노예한 이미지 이런 부분을 오히려 전략적으로 그런 포지셔닝을 하신 게 아닌가 싶어서 네. 홍준표 후보로서도 크게 실이 있는 토론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국민의힘 다음 달 5일입니다. 전당대회를 통해서 대선 후보 선출을 하는데요. 여론조사 50%, 당원 투표 50%씩 반영이 되잖아요. 당장 내일부터 이제 투표가 시작되는 거죠? 내일 10시부터 일단 선거인단 투표, 그러니까 당원 투표죠. 10시부터 6시까지 이틀 동안 진행이 됩니다. 네. 그리고 그 투표를 못 하신 분들은 ARS로 전화를 걸어서 또 투표하게끔 3, 4일 동안 하고요. 예. 3, 4일 동안 여론조사의 결과를 도출하고 예. 그걸 합산을 합니다. 그래서 결과 발표를 하게 됩니다. 네, 조기현 부위원장님은 당에 계시니까 윤기찬 위원장님 당에 계시니까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자, 당심은 윤석열 쪽으로 그리고 여론조사는 홍준표 쪽으로 많이 기울었다라는 이야기가 있는데 당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뭐 확인이 안 된 사실이죠. 왜냐하면 예. 그동안에 1, 2차 때 있었던 책임당원 여론조사 또는 선거인단 투표 결과가 발표가 안 됐거든요. 예, 예. 그리고 여론조사의 경우에도 이런 그 여론조사 기관에서 해서 발표하는 정도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고, 예, 예. 다만 아마 각 캠프에서도 본인들 스스로 여론조사를 하겠죠. 당원 상대로 하거나 그렇죠. 아니면 아마 그런 결과들을 근거로 해서 이렇게 주장하는 것인데, 그 수치상 이런 것들은 아직까지 뭐 많이 앞선다든가 예. 많이 뒤진다든가 이런 그 형용사적 표현에 대한 근거는 저는 없다고 보고요. 누가 이기든 박빙으로 나올 것 같습니까? 그럼 잘 모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민주당에서는 이제 어떤 후보가 올라올지가 이제 최대 관심일 텐데요. 본선에서 상대하기가 더 수월한 후보가 누구라고 보고 있습니까? 글쎄요, 참 어려운 예. 질문이신데요. 그 인물로만 보면 네. 그 윤석열 후보가 상대적으로 수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인물만 봤을 때. 네, 예. 왜냐하면 뭐 최근에 뭐 개사가 논란이나 이런 거에서 보여지듯이 예. 실제 이제 본선 경쟁 과정에서 후보자의 자질 문제가 이제 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예. 그런 실점 요인들이 좀 있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런 측면에서 인물 대 인물 구도로 봤을 때는 윤석열 후보가 다소 뭐 상대적으로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보는데, 상대하기가 쉽다. 그런데 예. 이제 이 선거는 또 제일 중요한 게 구도 아니겠습니까? 예. 구도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의 중도 확장성이 다른 후보에 비해, 특히 홍준표 후보에 비해서는 더 있다 보이기 때문에 이제 그런 측면에서 단순 인물 구도만 가지고는 볼 수 없고, 선거 예. 구도 측면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올라오는 게 제일 어려운 선거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구도면, 인물면에 있을 때 조금 다르다 이렇게 비교를 해주셨습니다. 두 후보 중 누가 나가도 이재명 후보와 겨루면 이길 수 있다고 보십니까?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어떤 점에서요? 왜냐하면 이 정책이나 이런 공약들에 대해서 실현 가능성, 내용의 타당성 이런 것들은 사실 국민들께서 판단하기 되게 어렵습니다. 예, 예. 그건 지나서 그 공약이 어떻게 실현되는지 구현되는지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믿음인 거죠. 그 사람에 대한 신뢰. 예. 저 사람은 본인이 말한 그 공약을 실현할 의지가 있고 능력이 있다. 근데 이제 그것은 이제 신뢰의 문제가 만약에 깨지게 되면 예. 거기에 대한 국민적 평가가 부정적으로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하나는 각 당의 당원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부끄러운 후보에 대해서는 수표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차마 다른 후보를 찍지 못해도 예. 타당의 후보를 찍지 못해도 본인 정당의 후보가 만약에 부끄러운 후보가 나오게 되면 그 부분은 투표 포기로 나오기 때문에 예. 사실 이재명 후보가 부끄럽다는 취지는 아니더라도 대장동권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가 해오신 설명이나 해명 과정이 국민적 상식적 기준에 비춰볼 때 저는 아직까지도 상당히 미진하다. 그리고 그 이후에 황모 사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직권남용죄 예. 행위에 대한 의혹 이런 부분들이 아직까지는 해명성 발언보다는 이게 괜찮다라는 취지의 본인 옹호 발언 위주로 하시기 때문에 네. 국민 입장에서 보면 아직까지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이 해소되지 않으면 사실은 투표율 자체가 낮아질 가능성이 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조기현 부회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지금 어느 후보가 됐든 이재명 후보와 겨루면 이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자신하는 모습인데. 그게 이제 그 경선 이후에 예. 이낙연 후보를 지지했던 분들이 그 다시 이제 회복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잘 보이지 않아서 우려가 있었는데요. 예.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이 민주당 지지층의 지지율이 결집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재명 후보의 뭐 국민의힘 누구를 그 상대로 한 조사에서도 예. 일단 앞서는 걸로 나오고 있고 최근 여론조사를 예. 보면요. 예. 그 구체적인 어떤 그 지표상의 내용을 보더라도 과거 이제 이탈했던 지지층이 생각보다 빨리 결집하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현재 대장동 이슈가 이재명 후보에게 계속 공격이 되는 이슈인 거는 맞지만 생각보다 지지층을 분열시키거나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지지율에 반영되고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예. 오히려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장동 문제에서 이재명 후보가 자신 있게 얘기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지지층들이 오히려 이걸 부끄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예. 자부심을 가질 수 있고 이거를 또 이 공공이익 환수라는 법제화나 제도화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실현하겠다는 뭐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예. 이런 부분이 이슈가 된다고 하면 오히려 후보에 대한 신뢰도는 갈수록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알겠습니다. 저는 그 한 가지만 더 예. 하면 그러니까 민주당의 완팀이라는 구호가 자꾸 나오는 이유는 완팀이 상당히 난항을 겪고 있다라는 반증일 수도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러니까 정책적 차이가 좀 있어요. 이것이 저 민주당의 큰 전 걸림돌이라고 보는데 이재명 지사가 주장하는 기본소득이라는 개념 저도 개인적으로 찬성을 해요. 그것은 예. 장기적 과제로. 그런데 이낙연 지사가 신복지라는 것을 그렇게 강조했던 이유는 뭐냐면 기본소득이 도입되면 사실은 민주당의 지지 기반인 노동조합 측에서 반발할 것이 자명해요. 다른 나라들도 그래 왔고 그것이 우려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기본적인 민주당 가치와 공약 간의 충돌 여지가 없지 않아 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해결 여부도 사실은 완팀 구성 내지 단결할 수 있는 이런 토대 마련에 큰 영향을 끼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원팀 이야기가 나왔으니까요. 이낙연 캠프 쪽에 있었던 서른 선대위원장 그리고 홍영표 선대위원장 모두 이제 이재명 캠프에 합류하기로 한 거죠. 결정이 된 거죠. 네, 뭐 그게 아직 이제 내일 발표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대위 구성 중이고 예. 이제 선대위 때 뭐 합류하기로 했다라는 뉴스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어느 정도 입장이 정리되신 것 같고요. 다만 예. 어떤 직을 맡으실 건가에 대해서 아마 후보 측과 또 그 의원님들 간에 아마 조율하고 있는 단계인 것 같은데 예. 적어도 선대위에 참여해서 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 같이 노력할 것이다. 여기에 대한 합의는 분명히 있는 것으로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김종희 전 비대위원장 사실상 작년에 이제 당을 이끌었었죠. 그래서 이번 국민의힘 후보가 결정되면은 합류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최근에 김종인 전 위원장 인터뷰 내용을 보면 홍준표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 쪽에 마음이 가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런데 또 그 이전의 인터뷰를 보면 어쨌든 최종 후보가 선출이 되면 예. 그때 이제 뭐 약간의 선대위원장을 맡을 의향이 있는 취지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신 적이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누구를 전제 지지한다고 보기는 좀 어렵고 예. 다만 이제 이준석 대표가 당의 선대위원장으로 모셔야 된다는 취지를 사실상 밝혔기 그렇습니다. 때문에 예. 이제 그 부분이 문제인데 후보로 누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부분이 추진이 빨라지느냐 아니면 지체되느냐의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네. 왜냐하면 김종희 위원장께서 완톱을 주로 주장하시거든요. 예. 공동선대위원장 이런 게 아니고 실세 1인 체제의 선대위원장을 원하시기 때문에 네. 그 부분과의 조율 문제가 좀 남아있지 않을까라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대선 후보 이야기해 볼까요? 최근 언론 인터뷰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와의 단일화 가능성 이야기를 했습니다. 개혁 지정이 최대한 힘을 모아야 한다라는 이야기고요. 이런 인터뷰가 나오니까 바로 심상정 후보가 단일화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역사적 시효 끝났다라고 이야기했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지금 이 시점에서 여권 대통합을 왜 얘기했을까요? 일단은 뭐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선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구도를 네. 어떻게 짜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지금 선대 출범 시점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민주당의 원팀을 잘 구성하는 문제도 중요하지만 네. 민주개혁 세력 전체가 이 대선을 어떤 구도로 치러야 되느냐에 대한 고민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런 측면에서 보면 됩니다. 원칙적 입장을 표명하신 거로 보여지고요. 네. 근데 과거 대선에서 보면 이 뭐 지금 정의당이라든가 그 이전에 뭐 다른 그 진보 정당의 대선 후보들과
것과 단일화 논의는 계속 있었지만 실제 단일화된 적은 없었거든요. 예. 이게 원칙적으로 민주개혁사들이 다 같이 힘을 모아서 국민의힘 또 이제 과거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 이어졌던 실패한 정권이 다시 집권하는 것은 막아야 된다는 대원칙에 합의를 한다면 예. 후보 단일화의 논의도 가능성을 열어놓고 같이 논의를 해야 된다는 원칙적 입장의 표명이라고 보여지고요. 예. 그게 이제 어떤 후보가 사퇴하고 어떤 후보로 단일화되는 단순한 후보 단일화 논의를 넘어서 이후에 어떤 공동 정부 구성이라든가 여러 가지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네. 물론 지금 단계에서 심상정 후보로서는 기분이 불쾌할 수 있고 본인이 독자적 노선을 첨예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받아들이시기는 쉽지 않지만 결국에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고 예. 이게 뭐 꼭 반드시 된다. 뭐 단일화를 중심으로 해서 심상정 후보를 고립시키기 위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하신 발언은 아니다. 알겠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 나왔으니까 최근 이재명 후보가 던진 논쟁적 화두가 지금 이슈가 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 100만 원까지 지급해야 한다. 바로 나왔죠. 음식점 허가 총량제 또 논란이 되고 있고 주 4일제 근무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논쟁적 화두를 잇따라 던지면서 이슈화되고 있거든요. 자, 국민의힘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어요? 일단 재난지원금 문제는 시점이 굉장히 적절하지 않죠. 지금 공약으로 낼 수 있는 그 어떤 사항이 아니에요. 예. 대통령 후보로 선출된 분이 그 여당에 예산안이 심의도 시작이 안 되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본 예산의 반영 여부도 결정이 안 된 상태인데 추경까지 얘기하면서 재난지원금 지급 얘기를 한다. 더군다나 위드 코로나 지금 실업의 일부터 시작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소상공인의 피해가 어떻게 될지에 대한 데이터를 갖고 그 뒤에 천천히 논의할 수도 있는 부분을 지금 먼저 얘기한다는 건 사실은 포퓰리즘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예. 음식점 허가 총량제 저 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득권 혁파를 주제로 한 민주당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안 맞는 거예요. 기득권을 만들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 음식점을 하고 있는 분들 입장에서 환영을 합니다. 예. 근데 앞으로 음식점을 하려고 하는 분들은 당연히 반대하겠죠. 예. 근데 그 잠재적 수요가 아직 확실히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표로 보면은 사실은 음식점 허가 총량제를 그냥 던져도 표한테는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것이 헌법 가치 위반 이런 걸 떠나서 예. 국가가 과연 저렇게 음식점의 수를 규제해서 이게 해결될 문제인가? 예. 그러니까 정책적 고민이 깊지 않았다는 것이죠. 표만 네. 보고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셨어요? 이번 일각에서는 화두로 던진 이슈가 실제적으로 고민해 볼 문제 아니냐라는 지적도 있고 또 대선 후보가 너무 실험적으로 공약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비판도 있거든요. 당내에서는 어떻습니까? 일단은 이제 단적인 예로 보면 이 개발이 공고 항수제 같은 거를 예로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부분이 이재명 지사 후보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하시고 있었는데 네. 대장동 이슈가 터짐으로 인해서 이걸 적극적으로 제기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근데 그 이전까지만 해도 검토 단계에서 너무 급진적이다. 이게 과연 이 시장이나 이런 데서 이게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문제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었는데 그게 결국에 중요한 이슈가 되고 국민들도 어느 정도 당연한 이슈로 지금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예. 주 4일제도 그렇고 예. 총량제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뭐 이 자영업자 비율이 너무 높은 현실에 대해서 문제 진단하는 과정에서 나왔던 것이고 그런 것도 한때 검토했었다 정도이지 이걸 실시하겠다는 것도 아니거든요. 그리고 구체적 내용을 보면 백종원 씨가 얘기했을 때는 모두 이 무릎을 치면서 다 공감하고 경청을 했던 내용이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니까 이 표를 의식한 어떤 정치적 발언으로 해석되는 것도 납득하기 어렵고요. 이제는 뭐 여야를 막론해서 자영업 문제도 그렇고 이 개발이익이 개인에게 독점되는 구조를 깨는 문제도 그렇고 이게 급진적이거나 정치적으로 지금 문제를 던지기엔 시기상조다 이렇게 볼 문제가 아니라 네. 굉장히 시급한 현안이라는 부분에 오히려 공감을 해서 같이 논의해보고 여든 야든 이선 대선 국면에서 오히려 이슈화시켜서 국민들의 선택을 받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제가 하나만 보태면 예. 백종원 씨가 얘기했던 건 제 기억에는 허가제라는 얘기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그분이 얘기했던 부분은 교육을 잘 시키고 준비를 잘 시켜가지고 실패할 가능성을 줄이자 이런 취지였지 저렇게 음식점 수를 정해놓고 이걸 면허제 비슷하게 해서 사고 팔 수 있도록 해놓고 이런 취지는 아니었거든요. 그런 발상 자체는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니까 총량제라는 말 때문에 그러는데 예, 이제 예. 결국에 국민의힘 어떤 의원님은 또 이거를 바로 공산주의냐 이렇게 연결시키거든요. 이제 네. 맥락면에서는 다르지 않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이슈 바로 넘어갈게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내일 대권 도전을 선언합니다. 과거에 이제 새정치나 제3지대론 같은 어떤 정치적 화두를
이제 이번에 어떤 화두를 꺼낼지가 이제 관심인데 국민의힘 입장에서요.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대권 출마 선언하는 것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에요? 뭐 그 본인의 선택이시겠죠. 그 국민적 판단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본인은 이전에 하셨던 말씀 중에 3월 9일 이전에는 합당이 될 것이다 이런 취지로 얘기한 걸 제가 기억을 해요. 그렇죠. 네, 이게 그걸 약속을 지킬 것인지 그걸 전제로 해서 저렇게 대권 도전을 하시는 건지 아니면 내년에 지방선거를 염두에 두고 대권을 출마하시는 건지 네. 일단 봐야 되겠지만 제3지대라는 것은 전 없다고 봅니다. 예. 이제는 만약에 다당제라고 표현하면 그건 이해가 되겠어요. 그런데 진영 논리를 전제로 한 제3지대를 얘기한다는 것은 좀 시대적으로 좀 떨어졌다. 그래서 다당제를 주장하시면서 제3당, 4당의 필요성을 역설하신다 그러면 시대적으로는 맞다고 보지만 어쨌든 본인이 쭉 말씀하셨던 과거의 발언들에 어긋나지 않는 행보를 해주시기를 기대합니다. 네. 여당에서 볼 때는 이 안철수 대선 출마가 내년 대선에 여당 후보 당선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아니면은 반대로 보십니까? 저 지금 변호사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는데요. 대선에 크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변수가 되기 어렵다 이렇게 봅니다. 예. 안철수 대표 개인으로서는 불가피한 선택이죠. 다른 선택지가 없다고 보여지긴 하는데 네. 결국에 이제 대선 국면에서 본인의 존재감을 드러내지 않으면 이후의 정치 행보가 아무런 어떤 선택지도 없기 때문에 출마 안 하실 수 없는 사정인 건 맞지만 예. 제3세력 또는 3후보로서 의미 있는 대선 행보를 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예. 따라서 이게 여가 됐든 야가 됐든 대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정치권 이슈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조기현 민주당 전 법률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윤기찬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님 두 분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잘 들었습니다.